지금 당신 목에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잠깐 좋죠. 누가 눈살 찌푸리면 하루를 망칩니다.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하면 이기적이라 할까? 이 옷 이상하게 보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 You care too much what other people think.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그 사람들 중 70%는 당신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80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남 눈치 보느라 진짜 하고 싶은 건 못했다? 그때 가서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목줄을 풀 건가요? 5분만 투자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챕터 1. 착한 사람의 덫. 나의 소멸.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순간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저녁 메뉴 정할 때 아무거나 괜찮아. 한식 먹고 싶었지만 친구 먹고 싶은 거 먼저 물어봅니다. 야근 부탁. 약속 있어도 네 할게요. 거절하면 이기적이라 생각할까 봐요. SNS 글 올릴 때 이거 올리면 누가 오해하려나? 결국 무난한 것만 올립니다. 하루 종일 남의 기분 살피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에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에도 보이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건 자유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우고 그 끝을 수많은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누가 흔들면 감정이 요동치고 누구 기분에 따라 하루가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나풀거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 바로 파들거립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세요.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킨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누구의 잣대를 따라야 할까요? 자신의 잣대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잣대. 이번 주에 한 번만 난 아무거나 말하려는 순간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뭘 원하지?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이게 좋은데?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냥 아 그래? 좋아 하고 넘어갑니다. 기억하세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 챕터 2.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행복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카페 직원, 손님이 감사합니다 안 해도요. 커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필요한 순간에 도움됐다는 걸 알거든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기쁨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온다고요. 나는 쓸모있는 존재구나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인정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인정에 의존하는 삶은 배터리 장난감 같습니다. 누가 넣어줘야 움직이고 떨어지면 멈춰버리죠. 도움이 되는 삶, 태양광 패널이에요. 스스로 에너지 만듭니다. 날씨 흐려도 작동하고 지속 가능하죠.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회의 끝나고 의자 정리하기. 야근하는 동료에게 간식 하나 놓고 가기. 중요한 규칙, 인정받으려 말고 고맙다는 말도 기대하지 마세요. Nope. 결과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존중하겠죠? 자존감 걱정도 함께 끝. 챕터 3. 내 안의 GPS. 내가 잘하고 있나? 어디서 답을 찾나요? 대부분은 밖을 봐요. 친구 승진 소식,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 결혼 발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작아지고 실패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 남의 좌표로 내 위치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 연구들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남들 좌표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죠. 왜냐고요? 자기가 향하는 곳을 알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아니까.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을 켜세요. 목적지 입력하고 어디까지 왔나 확인합니다. 옆차가 빨라도 상관없어요. 가는 길이 다르니까. 지금 당장 종이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 목적지는? 3년 후 나는? 지금 어느 지점?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목적지를 내가 아니까. 남들이 그건 별로야 해도 나한텐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내면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비교할 건 딱 하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챕터 4. 변화할 용기. 목적지는 알았어요. 내 길도 알았고요. 그런데 왜 못 가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갑자기 왜 저래? 야, 그게 되겠니? 나이를 생각해. 이 두려움이 변화를 막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거절이나 비난 앞에서도 자기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모두에게 맞추려는 건 마치 물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이 됩니다. 편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모양이 없죠. 용기 있게 산다는 건 등대처럼 사는 거예요. 바람 불고 파도가 쳐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빛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죠. 작게 시작하세요. 늘 네 했던 부탁에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늘 아무거나 했던 자리에서 나는 이게 좋아요. 늘 침묵했던 회의에서 제 생각은 이래요. 말하기. 처음에 심장 쿵쾅거릴 거예요. 손 떨리고. 정상이에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가점도 있네 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더 존중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보면 다음이 쉬워져요. 2번, 3번. 어느새 변해 있어요. 남 눈치 보던 사람에서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를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결과죠. 기억하세요. 당신만의 빛은 남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챕터 5. 당신의 선택. 80대 분들의 가장 큰 후회 뭘까요? 남 눈치 보느라 진짜 하고 싶은 거 못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자신을 잃는다. 진짜 행복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데서 온다. 내 목적지를 보고 내 페이스대로 가라. 비교 대상은 딱 하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작은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치를 봐도 안 봐도 결과는 같다고. 어떤 결과? 10명 중 7은 관심 없고 2은 날 싫어하고 1명은 좋아한다고.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로 살 때 자유롭고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 기준, 내가 날 인정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의 운전대, 목적지와 속도는 스스로 정하는 게 맞겠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